43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장애 기준과 관련하여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경우는 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즉 시도의 조례를 받는다는 뜻은 국가에서 정한 법령이 아니라 시나 도의 규칙에 따라서 정하는, 그러니까 법의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기준은 지정수량의 배수가 1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지정수량의 배수가 1이 아닌 1보다 작은 경우를 찾으면 되겠고요. 1번의 경우 등유가 2000리터 있다고 했는데, 등유의 경우는 이석유류고 비수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1000리터죠. 그러니까 지정수량의 배수 구하면 1000분의 2000이 되므로 1보다 큰 2가 됩니다. 중유는 삼석유류의 비수용성이니까 지정수량 2000리터입니다. 그러므로 2000분의 3000이 되겠죠. 지정수량 배수 구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1.5니까 1보다 크므로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국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윤활유는 사석유류입니다. 사석유류니까 모두 다 지정수량이 6000리터죠. 그러면 배수를 구할 때 6000분의 5000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분모가 더 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시도의 조례를 받는 경우고, 휘발유도 마저 구해보면 1석유류의 비수용성이니까 지정수량이 2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분의 400이므로 지정수량의 배수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46번 보겠습니다. 황화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황화린은 몇 류 위험물일까요? 바로 2류 위험물입니다. 2류 위험물은 특징이 가연성 고체를 모아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연성 고체니까 고체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2류에 해당하는 모든 위험물은 다 고체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물질이다.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은 2, 3, 4, 5류에 모두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단, 가연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1류랑 6류는 절대 틀린 말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P4S3 또는 P2S5의 물질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황화린은 황과 인이 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 앞에 오고 황이 뒤에 나오는 형태로 분자식이 생기는데, P4S3, P2SO5,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P4S7이 있죠. 그래서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의 황화린의 종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은 위험물 표를 완벽하게 암기하신 분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 물질에 따른 지정수량은 50kg, 100kg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황화린이 이 종류마다 지정수량이 다른가요? 아니죠. 모두 100kg으로 지정수량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고, 황화린에 대한 거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P4S3, P2S5, P4S7이 있다고 했는데, 전부 다 연소를 했을 경우에는 인이 산소랑 만나는 P2O5, 5산화인이 생성되고, 그리고 SO2가 생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는 모두 그런데 5황화린, 7황화린의 경우에는 물과 만났을 때, 물과 반응을 하면 공통적으로 H2S와 H3PO4, 황화수소, 그리고 인산을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황화린은 물과 반응하지 않지만 5황화린과 7황화린은 물과 반응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9번입니다. 가솔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요. 가솔린은 다른 말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는 몇 류 위험물이죠? 바로 4류 위험물이죠. 자, 특징을 보면 비중은 물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비중이 물보다 작으면 물 위에 뜨는 걸까요? 가라앉는 걸까요? 바로 물 위에 뜨는 거겠죠. 4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 위에 뜹니다. 그런데 물 아래 가라앉는 것들은 일단 이황화탄소, 그리고 삼석유류 이상의 물질들은 물 아래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그렇다면 증기가 공기 중에 가라앉는다는 뜻이 되는데, 증기 비중은 사료위험물 모두 공기보다 큽니다. 맞는 설명이고, 전기에 대한 도체이므로, 도체가 무슨 뜻일까요? 도체는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휘발유가 전기가 통할까요? 전기가 통한다면 정전기가 발생을 하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는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자, 부도체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정전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물질이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물에는 녹지 않죠. 휘발유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제, 벤젠이나 이런 유기물질의 용제에 녹습니다. 그리고 유지, 기름 등을 녹인다라고 같은 성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황화린이 물과 작용해서 발생하는 기체를 물어보고 있는데, 방금 46번에서 했던 것과 같이 오황화린 P2S5가 물과 반응하게 되면 발생하는 거 H2S 그리고 H3PO4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기체는 H2S를 말하는 거고요. 이 H2S의 이름 뒤쪽에서부터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2번이겠죠? 56번입니다. 가연성 물질이면서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연소가 가능한 물질, 가연성 물질이라는 건 2, 3, 4, 오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은 오류위험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3, 4류는 산소가 많지 않아요. 산소가 없고 오류위험물이 가연성이면서 산소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오류위험물을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1, 2, 3, 4번 각각 몇 유위험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6개 있고 6개 있다는 것은 육각형의 벤젠골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H가 2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CH3가 이렇게 있고, 이 상태만 보면 육각형의 CH3 있으니까 벤젠고리에 CH3 있는 톨루엔이죠. 톨루엔에 NO2, 니트로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은 트리니트로 톨루엔이라고 부르는 몇 유위험물일까요? 5류 위험물이죠. 이때 품명은 니트로 화합물입니다. 2번은 CH3, CO, C2H5 이렇게 끊어서 살펴보게 되면 CH3는 메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C2H5는 에틸입니다. 메틸, 에틸 사이에 CO가 있으면 이것은 케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번은 메틸, 에틸, 케톤이고요. 3번은 앞에 나트륨이고 뒤쪽은 Cl, O가 붙은 염소산입니다. 염소산의 숫자가 4개, ClO 포면 과염소산이죠. 그래서 과염소산 나트륨이고요. 4번은 HNO3, 질소와 산소가 붙은 질산입니다. 이때 시작이 H가 되면은 산성을 의미한다고 해서 질산산인데 산을 한 번만 불러주고요. H로 시작하는 물질들 모두 육류위험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류위험물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의 경우에는 사류가 될 거고요. 3번은 1류위험물이겠죠. 5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증기비중이 가장 큰 물질을 구하는 것인데, 증기비중을 구할 때는 공기의 질량인 29, 공기의 질량에 해당 물질의 분자량을 이렇게 계산하면은 증기비중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그러면 분모가 29로 같기 때문에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증기비중이 커진다고 보면 되겠죠. 이 중에서 증기비중이 가장 큰 물질을 구하는 것인데, 자, 1번 C6H6은 벤젠입니다. C의 경우에 원자 번호가 6이기 때문에 6에 곱하기 2를 해서 원자량은 12가 되고 12가 6개. 수소는 1번 원소 원자량도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6을 해서 이때 분자량은 78입니다. 2번은 CH3OH 메틸알코올이고요. 탄소의 원자량 12고 수소는 1,
이 3개 있으니까 1 곱하기 3을 하고요. 산소는 8번 원소이니까 8 곱하기 2를 해서 원자량 16입니다.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이때 분자량이 32가 되겠습니다. 자, 3번은 C니까 12, 그리고 1 곱하기 3, C니까 12, 그 다음에 5, 16, 그 다음 12 곱하기 2, 그 다음에 1 곱하기 5를 하게 되는 메틸 에틸 케톤이고요. 이때 분자량 다 계산하게 되면 72가 나오게 됩니다. 4번은 C가 3개니까 12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H가 5개니까 1 곱하기 5, 그리고 OH3라는 것은 O가 3개, H가 3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3, 1 곱하기 3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92라는 값이 나오고 이 물질의 이름은 글리세린이라는 사류 위험물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4번이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탄소의 개수만 보고 탄소가 6개니까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1, 2, 3, 4번 중에 찍어서 맞추거나 아깝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